자, 산과 염기의 종류와 성질이 이제 다음 단원이에요. 자, 봅시다. 산. 산이 뭐예요, 산? 산. 마운틴? 죽어. 자, 산은 에이시드라고 해요. 에이시드. 즉, 산성인 물질. 그러니까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바로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그러니까 녹는 거랑 이온화하는 거랑 여러분들 별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물에 녹아,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아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이온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온화가 된다는 소리가 결국에는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산은 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해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염화수소, 수소 이용하고 있죠. 황산, 질산, 아세트산, 그 다음에는 탄산, 이런 것들이 바로 산성인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산은 물에 녹아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산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음이온들을 이렇게 내놓게 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뭘 내나요? 수소 이온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각각 음이온들은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음이온들이 각각 산의 특이성, 산의 성질을 나타내게 되고요. 양이온들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니까 이 양이온이 바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산의 공통성을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줄게요. 자, 어느 애는 수소이온 하나 나오죠. 어떤 애는 이렇게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심지어 3개 나오는 애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H3PO4라고 해서 이거 여러분들 DNA를 구성하라는 인성이 아니라 인산당 염기에 있는 인산이란 말이에요. 인산. 이거는 수소가 몇 개 나와요? 3개가 나와요. 인산 같은 경우에는 3H 플러스 더하기 PO4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분자당 내놓을 수 있는 수소 이온이 어떤 거는 1개, 어떤 거는 2개, 어떤 거는 3개를 내놓죠. 그래서 하나 내놓는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일가산이라고 해요. 수소 이온 하나 내놓는 애들은 일가산. 얘네들이 뭐예요? 일가산. 그 다음에 한 분자당 수소 이온 2개 내놓는 애들은 뭐라고 불러주겠어? 이가산. 3개 내놓는 애들은 삼가산.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온화되는 거랑 별개로, 그러니까 한 분자당 내놓을 수 있는 수소 이온의 개수가 하나면 1가산, 2개면 2가산, 3개면 3가산 이렇게 불러줘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산성은 산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하고요. 산성은 바로 이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대부분 맛이 어떻게 돼요? 쉬어요. 네, 그래서 레몬, 식초, 김치처럼 신맛을 가지는 게 대부분인데, 아무거나 입에 넣었다가는 작살나는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산과 식용이 불가능한 산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했다가 하는 혓바닥이 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해질이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릅니다. 왜요? 얘가 이온화를 해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산화환원 반응하면서 했죠. 마그네슘, 철, 아연 등 반응성이 큰 금속, 정확하게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은 산하고 반응했었을 때 바로 수소 이온을 환원시키기 때문에 수소 기체를 발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시키는 게,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누구는 안 된다?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요 5가지는 산하고 반응을 해도 수소 기체가 발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거는 맞는데, 모든 금속과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금은동, 백금, 금하고는 반응 안 해요. 구리나. 그 다음에 탄산칼슘. 자, 탄산칼슘하고 반응을 해서, 근데 꼭 탄산칼슘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탄산 이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하고 다 반응을 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을 시켜요. 즉, 이
탄산이온이랑 여기 있는 누구랑 수소이온이랑 반응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돼요. 탄산이온이랑 수소이온이랑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와 제가 산소를 하나 받아서 물,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탄산이온을 포함하는 모든 물질하고는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 물을 발생을 시키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액성에 따라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지시약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산성 물질은 대부분 신맛이 나는 레몬, 식초, 해열제, 진통제. 여기서 해열제, 진통제는 아스피린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스피린. 아스피린이 이름이 살리실산이라는 건데 이름 자체에 뭐가 붙었어요? 산이 붙었잖아요. 탄산은 당연히 산성이겠지. 탄산이니까. 그렇죠? 산이니까. 그다음에 김치는 젖산이라는 게 있고요. 커피도 여러분들이 약간 신맛 나잖아요. 산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성이에요. 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염기. 염기는요, 물에 녹아서, 아까 산은 물에 녹아 이온화해서 뭘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이었어요?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은 산이라고 불렀는데, 염기는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인 OH-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은 염기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염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이온화가 돼요. 그러니까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과 염기를 특성을 결정짓는 양이온들로 나눠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 염기들도 뭐가 된다? 바로 전해질에 해당이 됩니다. 이온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온들이 바로 뭘 나타내요? 염기의 특이성, 각각 염기가 갖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고, 뒤에 있는 공통적인 음이온들이 바로 뭘 나타낸다? OH-가 염기의 공통성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애는 수산화이온을 하나 내놓지만 수산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내놔요? 2개 내놓죠. 또 수산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3개도 내놓는단 말이에요. AlOH3니까. 그래서 얘도 1가염기, 2가염기, 3가염기 이렇게 명칭을 불러줍니다. 한 물질 입자 하나당 내놓을 수 있는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염기성은 바로 요 뒤에 붙어있는 OH-인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 이거 가끔 페이크로 여기 나와있다. C2H5OH CH3OH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게 OH 있네, 염기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에탄올이고요. 요 CH3OH는 메탄올이에요.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뭐라고 해주면 안 돼? 염기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앞에 탄소, 수소 붙어서 OH 붙어 있는 애들은 알코올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여러분 아세트산은 CH3COOH인데 이게 OH가 붙은 게 아니라 이온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산이에요. 자, 그래서 염기성은요, OH-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맛이 써요. 베이킹소다 같은 거 여러분들 왜 달고나 만들 때 넣는 게 바로 뭐예요? 베이킹소다잖아요. 소다인데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 맛이 써. 엄청 써요. 빵 이만큼 부푸는데 맛은 개 써요, 진짜.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 당연히 이온화가 되니까 전류가 흐르고요. 얘는 금속이나 탄산칼슘하고 반응을 안 해요. 금속이나 탄산칼슘하고 반응을 하는 건 누구만? 산만 가지고 있는 성질이고, 그 다음에 대신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염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손에 있는 피부 각질도 단백질이라서 녹아서 만지면 미끄덩미끄덩 거립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인 하수구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나 때 같은 거를 녹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시약 반응을 통해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를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염기들은 보통 뭐 세제 같은 경우가 많죠. 유리세정제, 비누, 제산제. 제산제 같은 경우에는 위산이 염산이기 때문에 염산을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약한 염기를 써줘요. 강한 염기를 먹으면은 위산 도달하기 전에 식도가 녹아요. 예, 입안이 녹아버리고. 예, 치약, 예, 배수구 세정제, 베이킹 소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염기성 물질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산하고 염기의 세기. 그러니까 이게 수용액에서 이온의 농도가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바로 산과 염기의 세기를 결정해 줄 수가 있는데,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잘 될수록이에요. 이온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녹는 게 아니에요. 잘 녹는 것이 아니라 잘 녹더라도 이온화가 안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강한 산이나 강한 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은 것 중에 얼마나 이온화가 되는가가 결국에는 세기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많이 잘 내놓으면 녹은 것 중에 대부분이 이온화가 되면은 강산 강염기, 이온화가 잘 안 되면은 약산 약염기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대표적인 3대 강산에 해당이 되는 게 염산, 질산, 황산이고요. 그 다음에 3대 강염기에 해당이 되는 게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얘네들이 3대 강염기에 해당이 돼요. 나머지는 대부분 약염기, 약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녹는 게 아니라 녹는 것 중에 얼마나 이온화가 잘 되느냐가 결국에는 이 세기를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성과 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까닭은, 결국에는 산은 뭐 때문에 그래요?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게 되고, 염기는 뭐 때문에?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온 때문에 산과 염기가 나타나게 되느냐, 이온의 이동을 볼 때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도 나왔던 실험 중에 하나기는 한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이게 염산을 묻힌 실을 놓으면 이 실의 염산에 있는 수소이온 때문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할 거예요. 그리고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 수소이온은 양이온이니까 이 붉은 색깔이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니까 이쪽이 붉으스름하게 변해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리트머스 종이를 쓴 게 아니라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리트머스 종이를 쓰잖아요. 푸른색을. 이게 왜 질산 칼륨 수용액을 넣어 놓냐면 얘가 결국에는 전해질이에요. 이 안에서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니까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전해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 건 수소이온은 당연히 이동하지만 이 중에서 양이온에 해당이 되는 누군도 이동을 하겠어요? 칼륨 이온도 이동은 해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색깔 변화가 없으니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염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파란 색깔로 색깔이 변할 거고, 이 파란색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겠어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색깔이 변화해 가는 걸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검출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요 지시약.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지시약과 pH. 그러니까 지시약은 산성, 중성, 염기성, 액성을 판별할 수 있는 시약을 지시약이라고 하고요. 액성마다 색깔이 달라요. 자,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에서 뭐예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으로,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해요. 참고로 여러분들 리트머스 용액을 적셔 놓은 게 리트머스 종이인데 리트머스 용액은 보라색이에요.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에서 무색이에요. 투명해요. 중성도 무색이에요.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을 띱니다.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는 산성에서는 붉은색, 중성하고 염기성에서는 노란 색깔을 띠게 돼요. 그 다음에 BTB 용액이 가장 액성 판별하기에 정확한 지시약이에요. 산성에서 노란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 중성에서는 두 개를 혼합한 초록 색깔로 색깔 변화를 나타내서 액성 판별을 해줄 수가 있고,
더 정확하게 산성도의 크기를 비교를 해주고 싶으면 바로 pH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pH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마이너스 상용로그 수소이온의 농도값이라고 하는 게 이게 pH에 해당이 돼요. 니네 혹시 배웠니? 지수로그? 아직 안 배웠니? 원래 요건데 10배 차에 따라서 1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배 차이가 나면은 1 차이가 나요. 산성도가, 농도가. 그 100배 차이가 나면은 10배, 10배니까 2 차이가 나요. 1000배 차이가 나면은 3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0의 3승이 pH 3 차이, 10의 제곱이 2 차이, 10의 4승이 10,000배면 pH가 얼마 차이 나겠어요? 4 차이. 이렇게 나게 되는 거예요. 지수로 들어가는 건데, 자, 그래서 pH가 중성이 7이에요. pH가 중성이 7에 해당이 되고 7보다 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pH는 1부터 14까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등급 차가 pH 1 차이가 선생님 방금 설명했죠. 1 차이는 얼마 차이 난다? 10배. 그럼 2 차이는 얼마? 10의 제곱 100배. 3 차이는 10의 3승 1000배. 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pH 3은 pH 7보다 산성도가 센 거죠. 몇 배가? 10,000배가 큰 겁니다. 그래서 중성을 기준으로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크면 염기성, pH가 급간이 차이가 1 차이마다 10배씩 차이가 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탐구 리포트. 자, 산과 염기의 성질. 자, 이거는 지금 전해질인 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쵸? 탄산칼슘 넣었을 때 이거는 산만 반응을 하죠. 금속과 반응하는 것도 산만 반응을 하고, 두부를 넣은 건 두부는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녹이는 건 염기의 성질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다음 용액 A, B는 묽은 염산,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중에 하나인데 두 용액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페놀프탈레인은 산과 염기에서 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구분 가능하죠. 마그네슘 조각을 잘라 넣으면 산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할 테니까 맞고, 그 다음에 석회암에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반응하는지 확인한다. 석회암은 탄산칼슘이니까 이것도 되고,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고 색 변화 관찰한다. 되죠. 근데 이게 전기 전도성은 어차피 둘 다 이온화가 돼서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판별을 해줄 수가 없고요. 다음은 산과 염기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묽은 염산 암모니아 수에 탄산칼슘을 넣고서 반응을 관찰하면은 탄산칼슘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는 산만 반응을 하게 될 테니까, 따라서 묽은 염산은 기체가 발생하죠.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고, 두부를 넣고 변화를 관찰하면 암모니아수는 염기라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두부가 흐물흐물 거려버리겠죠. 약간 취두부 마냥. 그죠? 자, 기억으로 기체 발생이 적절하다. 예, 맞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으로 나를 실험을 하면 니은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똑같이 염기니까. 묽은 염산하고 암모니아수는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둘 다 전해질이니까 둘 다 전기 전도성은 가지죠. 근데 여기서 전기 전도성 실험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전기 전도성 실험 자체는 안 해서, 근데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답은 안 돼요. 근데 이건 실험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물어본 거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 여기서는 다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셀파 세미나 보자. pH에 따른 산성도를 나타낸 문제인데, 자,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pH를 나타냈다. 자, 위액은 그쵸, pH 7이 중성이니까 7보다 작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산성에 해당이 될 테니까 위액은 산성이 맞아요. 토마토하고 비누하고 비교를 해보면 토마토보다 비누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더 작죠. 그렇죠. 수소이온의 농도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수소연의 농도가 크면 클수록 산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H가 산성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pH는 작아야 되겠죠. 증류수는 우유보다 수소연의 농도가 우유가 증류수보다 10배가 큰 거죠. 작을수록 산성도가 센 거고 pH 1 차이가 10이니까 틀렸죠. 우유가 더 세야죠. 우유가. 그치?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 수소이온을 내놓는 정도가 달라져요. 지금 보니까 수소이온을 내놓는 정도가 pH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점점 많아진다는 소리인데, 그럼 25도씨의 물보다 25도씨가 0보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더 크다.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0도씨의 물이 25도씨의 물보다 산성이 같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 물은 액성이 뭐예요? 중성이에요. 예, 물은 액성이 중성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차이가 나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수소이온이 늘어나는 만큼 뭐도 늘어나냐면 수산화이온도 같이 증가해요. 물에서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물에서 온도가 높아져도 수소이온이 늘어나는 만큼 수산화이온이 같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는 변화가 없어요? 액성은 변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뭐예요? 중성이에요. 그냥 끝없이 중성이에요. 예, 끓는 물이 산성이냐? 아니에요. 그냥 중성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산성이 0도씨 물이 25도씨보다는 산성이 강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중성인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80도씨의 물이 0도씨의 물보다 강산이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기억만 맞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80도의 물이 0도씨의 물보다 강산이다. 80도씨의 물이 이게 pH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산성인 거는 아니라고요. 이거 pH는 원래 그냥 중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선생님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얘가 문제 자체가 잘못 출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pH만 보면은 얘가 더 산성도가 높은 거는 맞는데 이게 실제로 80도씨의 물을 pH를 재보면 6.3이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순수한 증류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냥 중성이어야지 맞는데 수치값만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산성인 거는 맞아요. 더 강한 산성인 건 pH가 작으니까. 근데 물은 pH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무슨 의도로 냈는지는 알겠어. pH만 보고서 변하라고. 근데 이게 이 물을 갖다 했으면 안 돼요. 이 문제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 원하는 답은 3번 같지만 문제 출제가 아예 잘못됐다 선생님 생각은. 자, 그 다음에 내신 기초 문제 봅시다. 1번은 1, 그 다음에 2번은 3번, 그 다음에 3번에 2번, 그 다음에 4번은 4번. 여러분들 4번은 이거는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이니까 이게 OH가 떨어지면 안 되고 어떻게 떨어져야 돼? CH3 COOH 아세트산 이온하고 수소 이온 이렇게 떨어져야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5번, 6번은 4번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6번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7번, 7번에 3번, 그 다음에 8번도 3번, 그 다음에 9번은 1번, 10번은 5번이에요. 질문 여기까지. 8번이요. 자, 그림은 수산화 칼륨은 염기성 물질이죠.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예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염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변했을 거고 이 푸른색은 OH- 때문이니까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예, 이 플러스 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색깔을 나타내는 건 OH- 뿐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동해요.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건 여기서 양이온이어야 되니까 누구야? 수산화 칼륨 적시였으니까
칼륨 이동을 하고, 질산 칼륨 적셨으니까 칼륨 이동을 하겠죠. 수산화 칼륨 수용액 양이온에 의해 양이온이 아니라 음이온이죠. 그다음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실에서부터 플러스극 쪽으로 푸르게 변해간다. 이게 맞죠? OH 마이너스 때문에 색이 변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내신 실전 문제. 자, 이게 대표 유형을 보면 식초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식초는 아세트산 수용액이에요. 아세트산 수용액. 묽은 아세트산 수용액에 해당이 되는데,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대보면은 산성이니까 예, 붉은색으로 변할 거고, 식초에 달걀을 넣고 변화를 관찰하면 달걀 껍데기가 탄산 칼슘이니까 이산화탄소의 기포가 발생을 할 거예요. 따라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디귿은 맞고, 나에서 발생한 기체는 이산화탄소지 수소가 아니에요. 그 식초는 염기성이 아니라 아세트산의 묽은 수용액이 되기 때문에 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5번이고, 3번은 1번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자, 그린 간은 묽은 염산에 들어있는 이온을, 여기 염산이니까 누구랑 누가 들어있겠어?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이랑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금속 C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없던 이온이 누구예요? 네모가 생겼죠. 그렇죠? 그럼 이게 금속 C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줄었어요? 세모가 줄었죠. 그러면 금속하고 산이 반응하면 뭐가 발생하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따라서 세모가 수소 이온이다. 그러면 동그라미는 염화 이온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C가 몇 개 생겼어요? 2개 생길 때 수소 이온이 몇 개 줄었어? 2개가 줄었죠. 그쵸? 2개 줄었죠. 그 둘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전하량이 같은 거죠. 결국에. 자, B 이온은 무슨 이온이에요? 그러면 얘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염화 이온 맞고요. A 이온에 의해서 A 이온이 수소 이온이니까 산성이 나타난다. 가에 묽은 염산 대신에 질산을 사용을 하더라도 어차피 질산하고 금속 C를 사용을 해도 뭡니까? C는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킬 거기 때문에 C이온은 어떻게 돼야 돼요?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존재를 해야지 맞는 거죠. 어차피 지금 수소보다 반응성이 커서 산화가 돼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질문 있어요? 2, 3? 자, 2번. 자, 묽은 염산으로 수행한 2가지 실험이래요. 묽은 염산에 탄산칼슘을 넣었더니만 기체 A가 발생을 했다. 그럼 염산에 있는 수소이온과 탄산칼슘에 있는 탄산이온이 반응을 하면은 뭐가 발생을 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해서 뭐가 발생을 해야 돼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어떤 기체가 발생을 하는지 확인을 잘 해야 되겠죠. 결국에. 자, A는 이산화탄소 기체다. 예, 맞아요. 자, 수소 기체는 대표적으로 무슨 기체냐면 가연성 기체예요. 가연성 기체인 수소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불을 붙여대면 퍽 소리를 내면서 폭발을 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나에서 반응이 끝난 후 지금 얘 풀 반응식을 써보면, 자, 마그네슘이 염산하고 반응을 하면 원래 염산은 Cl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를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얘가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자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2가 양이온 됐으니까. 그럼 전자 2개 받아야 되니까 수소이온 몇 개? 2개. 이렇게 있어야죠. 그러면은 여기서 H2 수소기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염화이온 어차피 구경꾼이니까 그대로 남아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반응 전에 이온수가 몇 개였어요? 누구만 있었어? 수소이온만 2개. 여기서는 누가 남았어요? 마그네슘 이온 1개. 그러니까 이온수가 어떻게 됐어? 2개에서 1개로 줄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산화환원에서도 나오고 산염기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전체 반응식을 쓸 줄 알아야죠. 결국에는. 그래야 이온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3가지 물질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자, 보면은 염산,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이에요. 얘는 산이고 얘는 중성이고 얘는 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탄산칼슘하고 반응을 하는 건 이 중에서 산밖에 없기 때문에 예, 맞아요. 이쪽에서 일로 빠진 게. 그럼 나머지가 요 두 개인데 나이에서 이온 결합이 존재하는가는 둘 다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존재하는가는 적절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이의 수용액의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가는 어차피 둘 다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해질인가 아닌가는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뒤에 5번은 2번, 그 다음에 6번에 5번, 7번은 4고요. 그 다음에 8번은 4번이죠. 산성물질만 해당이 되니까. 질문 있어요? 5, 6, 7, 8 중에? 7? 자, 표는 수용액 A부터 C를 이용한 실험 결과래요.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했어요. A는 뭐예요? 염기. 그 다음에 B는 산. C도 산. 마그네슘 조각하고 반응했더니 변화 없고 기체가 둘 다 발생한 걸로 봐서는 두 개가 산이에요. C는 염기성이다. 틀렸죠? 그렇죠? 수용액 A에 페놀프탈레인을 넣으면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을 띠게 되니까 이거는 맞아요. 수용액 B를 마그네슘하고 반응을 시키면 마그네슘이 산화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수소 이온이 환원이 된 거니까 마그네슘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이가 양이온으로 변해야 되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이 대표 유형 한번 보자. 그림은 질산 칼륨 수용액에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적신 실을 놓으면 수산화 나트륨 OH- 때문에 푸른색으로 변할 거고 이 푸른색이 B쪽으로 이동을 해갔대요. 그럼 B쪽은 무슨 극이겠어요? 음이온 때문에 음이온이 이동을 해가니까 플러스 극이었겠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는 것은 나트륨 때문이 아니라 OH- 때문인 거고요. 수산화 나트륨 대신에 수산화 칼륨을 사용을 해도 어떻게 돼요? 어차피 공통적인 수산화 이온 때문에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10번은 2번 11에 4, 그 다음에 12는 4예요.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뒤에 서술형 보자. 그림은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위에 수산화 나트륨을 적신 실을 올려놓은 모습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푸른색으로 변하게 될 거고 이 푸른색은 OH- 때문이니까 어느 쪽으로 끌려가겠어요? 아이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이쪽으로 끌려가겠죠. 자,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모두 쓰래요. 그럼 모든 음이온이 다 끌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OH-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있어요? 질산 칼륨은 칼륨 이온이랑 질산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질산 칼륨이니까 당연히 누구도 끌려가야 돼요? 질산 이온도 끌려가야 되죠. 이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도 안에서 이동하는 이온들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줘야 되고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리트머스 종이 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결국에는 저기서 색깔을 변화시키는 게 누구예요? OH-죠. 그렇죠.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에서는 수산화 이온이 어느 쪽으로?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해서 푸른색이 B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대신에 수산화 바륨을 사용을 해도 동일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죠. 똑같은 이유는 결국에는 이 현상을 일으키는 공통된 이온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산화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염기의
공통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성질이라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14번. 이산화탄소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동식물의 호흡이나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는 바닷물에 녹아서 뭘 만들어요? 물에 녹으면 이산화탄소가 탄산이 돼요. 그럼 탄산은 이온화가 되면서 이렇게 뭘 발생을 시켜요? 수소이온을 발생을 시키니까 바로 산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억은 산성이고, 이산화탄소가 녹았을 때 그러면 녹고 나면은 액성이 산성이 되니까 녹기 전보다 녹은 후에 pH가 더 작아야죠. 산성이 되면은 pH는 작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거 암모니아 분수죠. 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요, 암모니아라고 하는 기체는, 암모니아는 물에 매우 잘 녹아요. 물에 대해서 용해성이 굉장히 커요. 이 암모니아 자체가. 그래서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되냐면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돼요. 결합을 해서. 그래서 얘가 이온화를 해서 암모늄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지면서 액성이 뭐가 된다?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둥근 플라스크에 암모니아 기체가 들어있는데, 처음에 암모니아 기체가 가득 들어있고, 여기서 물이 들어있는 스포이드를 쭉 해서 물을 쏴버리면 원래 여기를 가득 채우고 있던 암모니아가 어떻게 돼요? 물에 녹아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럼 물에 녹아 들어가면은 여기 플라스크를 채우고 있는 암모니아의 기체 양이 줄겠죠. 줄고 요게 생성이 될 거고, 수산 암모늄이 생성이 될 거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 내부에 암모니아 분자 양이 주니까 이 플라스크 내부 압력이 어떻게 돼요? 플라스크 내부 압력이 감소해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눌러주는 대기압이 더 크니까 안에 있던 페놀프탈렌 용액이 요 관을 따라 쭉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녹아있는 누구랑 반응을 해서? 수산화 이온이랑 반응을 해서 페놀프탈레인은 색깔이 염기성이랑 반응을 하니까 붉은색으로 바뀌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와 페놀프탈레인 수용액이 만나면 어떤 색깔로 변하는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고, 물이 들어있는 스포이드를 눌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여기 있던 암모니아가 어떻게 돼서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서 플라스크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니까? 감소하게 되니까 밖에 대기압에 의해서 누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물이 어떻게 돼요? 위로 솟아오르는, 플라스크 내부로 솟아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암모니아가 물에 매우 잘 녹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성질이에요. 이 암모니아 대신에 누구를 써도 똑같냐면은 염화수소 기체를 써도 똑같아요. 염화수소도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대신에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에서 무색이니까 만약에 똑같이 페놀프탈레인을 썼다면은 색깔이 없겠죠. 대신 BTB를 썼다면 황색깔이 나타날 거예요. 이 플라스크 내부를 기체로 채우고 분수 실험을 할 수 있는 거는 물에 제일 잘 녹는 기체인 염화수소나 암모니아 기체 정도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16번은 표는 식초와 유리세정제를 이용을 해서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A하고 B는 각각 식초하고 유리세정제예요. 식초는 산성일 거고 유리세정제는 염기성일 거예요. 그러면 BTB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노란색을 나타나면은 산성이죠. 그렇죠? A는 산이죠. 그럼 얘가 염기겠네. 그러면은 얘는 무슨 색이겠어? 노란색이 나타나. 아니, 노란색이 아니라 BTB는 염기에서 푸른색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파란색. 자, 마그네슘 리본을 넣었을 때 산하고 금속하고 반응을 하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야 될 거고, 전기 전도도는 둘 다 전해질이기 때문에 얘도 전류가 흐름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누구여야 돼요? 산이니까 식초. 얘는 유리세정제.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 중 A, B에 들어갈 알맞은 산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어요? 레몬즙.
그 다음에 아까 뭐 커피, 그 다음에 식초 말고 또 뭐 있냐? 탄산음료. 그 다음에 염기성이고 뭐 비누. 그 다음에는 뭐 하수구 세정제. 예.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질문 있어요? 없으세요? 네.